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엘리트 코스를 받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듯이 취업도 한 번에 성공했어요. 큰 광고회사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저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곳에서 남편도 만나 결혼을 했고 무엇 하나 어려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능력 있는 저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도 평탄하게 흘러갔어요. 남들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봤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너무 좋다. 여자가 요새는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돼. 안 그러니? 다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옛날 말이야. 넌 똑순이 며느리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죠. 요샌 일을 해야죠. 생활도 생활이고 저도 끝까지 회사 다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요샌 같이 벌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생각이 올바르게 박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요즘 애들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려고 하는데 난 그런 며느리 딱 질색이다. 그래도 주체성 있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일을 하는 저를 참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님은 요즘 사람같이 현대 여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의 사랑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도 저희와 얼마 차이 안 나게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S전자 연구원이었어요. 저도 나름 큰 기업을 다닌다고 다니지만 동서의 직업은 누구나 알만한 직업이었죠. 그래도 전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S전자라는 말을 들으니 한국 최고의 기업이 아니냐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한 동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연구원 며느리 오셨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사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니?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우리 아들들이 장가 한 번은 너무 잘 갔지 뭐야. 여자도 일을 해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하죠. 그래도 어머님이 신세대 마인드라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형님? 저도 광고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전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연구원이 잘 맞지. 진짜 너무 멋져요, 형님. 부럽다니까요. 어머, 연구원이 최고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연구원이 최고야. S전자 연구원이면 한국에서 뭐 최고 직업이지. 약간 시어머니의 말이 뭔가 살짝 거슬렸어요. 저조차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냥 좋은 회사인 줄만 알지 삼성이 최고였으니까요. 사랑만 받던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오자 은근슬쩍 차별도 서슴지 않았어요. 눈치가 빠르고 워낙 예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어머니 행동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동서를 찬양하셨죠. 오히려 동서가 민망할 정도로 말이에요. 첫째야, 저기 가서 방석 좀 가져와라. 둘째 엉덩이 베기겠다. 너 엉덩이 베기지? 계속 앉아서만 일하는데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어야지. 얘 첫째, 뭐하니? 얼른 방석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 연구원 며느리 얼른 편하게 앉아요. 네? 아, 제가 가져올게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은근히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면 말씀드릴게요. 불편하기 전에 앉아야지. 첫째가 우리 집 살림을 거의 다 알아서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아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연구원 며느리 불편하면 되겠니?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앉아요, 응? 이런 거 다 이해한다니까, 첫째는. 전 그렇게 방석을 갖다 드렸고, 시어머니는 그 방석을 그대로 동서에게 앉혀주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식사하는 도중에도 어머님의 편애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님은 소고기며 굴비를 죄다 동서 앞으로 갖다 주었고, 제 앞에 나물 반찬만을 갖다 두었죠. 처음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친절히 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연구원 며느리를 보자 더욱더 동서와 저를 편애하기 시작했죠. 동서도 이걸 아는지 제 눈치만 보았고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시어머니도 불편하고 동서도 신경 쓰이고 말이죠. 에이, 어머님, 여기 말고 저기다 두고 먹어요. 저 팔 길어서 다 닿거든요. 형님네도 드셔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쟤 많이 먹었어. 너 얼른 먹어. 일하느라 힘들 거 아니야. 어여 먹어.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무조건. 괜찮으니까 여기 두고 먹어. 그래도 그렇죠. 같이 먹어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세요. 형님도 이거 잘 드시던데. 형님, 드세요. 아니야, 동서. 괜찮으니까 얼른 먹어. 그래도 동서가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어머님도 기분 좋아하시고 얼른 먹어. 애써 동서한테 웃어 보이며 괜찮은 척 했습니다. 사실 동서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감원대상자 1순위가 사내 부부였어요. 안타깝게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권고받아야 했죠. 남편은 완강히 퇴직을 못한다고 했고 저 역시 남편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았기에 지금 퇴사하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일이 정말 잘 맞았기에 퇴사하기가 꺼려졌어요. 주변 동료들도 굳이 퇴사를 한다면 남편이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들 뿐이었고요.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퇴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정이 그래도 일을 해야지. 어떻게 퇴직을 해? 안 그래? 그래도 이왕이면 여자가 퇴직하는 게 낫지. 내가 집에서 놀아봐.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도 네가 퇴사하는 게 맞지. 넌 그래도 대학도 나보다 훨씬 좋은 데 나와서 다른 데 취직하기 쉽잖아. 난 아니라고. 여기도 간신히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네가 명예퇴직해줘. 부탁할게. 나도 내 청춘을 바치고 싶은 회사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연봉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연봉이야. 오래 다니면 느는 거잖아. 난 결단코 퇴사 못해. 그리고 내가 퇴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겠어? 남의 눈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연봉이랑 직급이랑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은 절대 퇴사를 못한다고 했고 이 이야기는 시댁귀에도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어머님이었지만 퇴사하는 데 있어서는 아들보다는 그래도 며느리가 낫다며 저를 설득하셨죠. 고민이 엄청 많이 되었지만 동서만은 저의 편에 서서 용기를 주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며
동서에게 너무 고맙고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않니? 우리 병욱이가 집에서 놀아봐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넌 곧 다른 데 들어가면 되잖아. 에휴, 나도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왜 사내 부부가 권고사직 1순위인 건지. 참 우리 병욱이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그런 회사 나온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해 주렴. 부탁할게. 아, 어머님. 저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예요. 그리고 제 청춘을 다 바치고 싶었고요. 저도 뭔가 무자르듯 이렇게 결정이 안 서네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도 퇴사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마음 알지. 그래도 남편이 집에서 논다고 해봐라. 너도 체면이 쓰겠어? 차라리 집에서 네가 있는 게 낫지. 에이, 어머님, 요샌 안 그래요. 일부러 능력 있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남자가 살림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버님보다 형님이 더 연봉도 많고 직급도 높으면 이건 무작정 형님만 설득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합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그게 아니다. 여자가 사업해서 무슨 억 단위 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집에서 논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잘 좀 생각해줘라. 동서 빼곤 제가 다 퇴사를 하길 바라더라고요. 오랜 고심 끝에 결국 제가 퇴사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게 집에 있는 지 2주 정도 되었나? 처음에 저한테 고마워하던 시어머니 남편도 제가 실직 후 집에만 있자 저를 약간 부엌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서러웠고 내가 누구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어이없다는 생각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또한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운동을 다니던지 일을 다시 다니던지 해라. 집에서 이게 뭐냐? 푹 퍼져가지고. 이래서 우리 엄마가 여자는 일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한 거라니까. 너 일 안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퍼졌어. 빨리 일 좀 알아봐. 다른 데 들어가게 말이야.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꼴랑 2주다. 2달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무해 정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2주 만에 아줌마 같아서 그래. 재수 씨 봐. 얼마나 자기관리 잘하냐? 멋지기도 하고. 아, 나도 일하면 아침부터 화장하고 꾸미지.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아침부터 화장하고 그래야 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얘 말 하나 틀린 거 없어. 2주건 이틀이건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참 너 회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학벌도 좋고 똑똑한데 왜 취직을 안 하니? 얼른 다른 데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난 집에서 여자 노는 꼴 못 본다고 했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도 저 말고 병욱 씨가 그만두길 바랬다고요. 어머, 그게 말이 되니? 어쨌든 병욱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나가서 뭐라도 해. 집에서 퍼져 있지 말고. 그럼 살찐다. 내가 결혼 전에 말했지? 여자는 취집이 아니라 취직을 해야 하는 거라고.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들어갈 때 알아봐.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말이 참 속상했어요. 어떻게 본인들 때문에 큰마음 먹고 실직한 저에게 2주 만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죠. 지금 당장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두 달은 좀 쉬면서 좋은 회사를 물색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다 되었을 때 남편이 방 밖에서 전화를 받고 저 몰래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순간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죠? 그 의심이 들어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회사 동료와 말이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후배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을 하니 혈압이 거꾸로 도는 것만 같았어요. 다짜고짜 남편을 깨워서 몰아붙이기 시작하자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게 뭐야? 너 유지인이랑 바람났니? 제정신이야? 이래서 나 퇴사 종용했어? 얼씨구나 했겠네. 가뜩이나 같은 회사라서 눈치만 더럽게 보고 있다가 나 나가니까 둘이 얼마나 물만난 물고기처럼 바람을 폈을 거야. 안 그래? 진짜 너무한다 너. 아니야. 진짜 내가 다 설명할게. 그냥 후배야. 후배인데 좀 요새 친해져서 그런 거고 네가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둘이 셀카며 문자 내용이며 다 봤는데 이래도 아니야? 누가 바본 줄 알아? 진짜 부들부들 떨려서 말도 안 나와. 정리할게. 아니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랄까? 그러니까 금방 정리할 수 있어. 요새 스트레스도 많았고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제발. 남자들 한 번씩 한눈 판다잖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싹싹 빌었어요. 사실 이혼 생각까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믿었고 대신 그대로 넘어갈 순 없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남편을 혼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엔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남자들 원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 거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니? 그리고 이게 다 네가 집에만 있어서 그래. 남자가 긴장감이 없잖니. 좀 네 동서처럼 꾸미고 나가봐라.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니? 다 네 잘못도 있는 거야.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어요. 아무리 여자는 일해야 한다 주의지만 지금 저 한 달째예요. 회사 알아보고 있고요. 말끝마다 집에서 퍼져 있다 꾸며라. 참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병옥 씨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제 탓이라는 게 진짜 어이없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옥이가 너한테 질려서 바람을 피우지. 여자라면 조심해야지. 그렇게 나 잡듯이 병옥이 잡았냐? 네가 지금 뭘 모르나 본데 너 병옥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아니요. 죄송한데 저 충분히 일할 때 모아놓은 돈 남아있고요. 명예퇴직해서 퇴직금도 두둑해요. 병옥 씨 생활비 가져오는 거 한 푼 없고요. 착각하시려면 뭘 알고나 착각하세요. 이제 어머님의 본 모습을 알겠네요 정말. 기막혀.
전 이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는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새 동선의 회사 근처로 오게 되었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속상해 하실 것이 눈에 선하고, 이 답답한 마음 동서한테 넋두리를 하였죠. 역시나 착한 동서는 저의 말을 같이 들어주며 분개해 주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과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마음이 공존했고, 한 번만 눈 감을까 싶다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도 진짜 답 없네요. 자기 아들 잡아야지. 왜 형님한테 그런데요? 아마 나 회사 그만두면 나한테도 그럴걸요? 참나. 아주버님도 너무하지. 어떻게 동료랑? 전 언제나 형님 편이니까 힘든 일 있으시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요, 형님. 고마워, 동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마워. 동서가 같이 화내주고 들어주니까 기분이 좀 풀린다. 사실 어머님도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닌 거 있지? 내가 참 바보 같은 거지. 형님이 왜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훌훌 털어내고 우리 웃자고요. 네? 그리고 전 형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하니까 너무 그렇게 힘없이 늘어져 있지 마세요. 아셨죠? 전 형님 편이에요. 동서의 위로가 참 많이 힘이 되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 역시도 동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후로 잠잠했고 더 이상 바람 소동은 없었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은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마지막으로 묻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3달이 흘렀고 생각보다 취직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었고 기혼 여성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임신이라는 장벽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꺼려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나 큰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였죠. 퇴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더군요. 현실에 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취직도 안 하고 너 1-2달이면 취직한다더니 왜 취직 안 하는 거냐? 내가 싫어하는 취직 며느리 될 예정인가 보지? 그러게요. 임신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네요. 면접 가면 나이도 있는데 임신하면 어떡하냐고부터 물어보니 저도 생각 중이에요. 맞아요. 형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 해도 똑같은 조건이면 핸디캡 없는 남사원 뽑는 경우 많더라고요. 내가 쟤한테 사기당한 느낌이야.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해서 며느리 들였더니만 실직하고 집에서 몇 달을 노니? 에휴.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생활비 한 푼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어쩜 저 볼 때마다 그렇게 취직 스트레스를 주세요? 너 동서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애초에 광고회사는 왜 들어가? 그 학벌에 그냥 삼성이나 들어가지. 에휴. 여자가 무슨 광고회사를 들어가서 덕을 본다고? 그냥 네 동서처럼 대기업 연구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지금까지 철밥통으로. 어머님, 저희도 권고사직 있어요. 명예퇴직도 있고요. 일랑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형님 탓도 아닌데요, 뭐. 형님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어쩜 마음도 예쁘니 너는? 참 똑소리나 마음 예뻐. 아주 너 덕분에 내가 산다 살아. 돈도 잘 벌고. 에휴,
쟤는 어쩌다 처리됐는지. 진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애써 참았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가는 열등감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동서에게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대놓고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길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잘해주던 시어머니가 맞나?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돌변하실 수가 있나 싶으면서 유치했어요. 너 다음 주에 아무 일정 없다고 했지? 우리 부산 여행이나 다녀올래? 너랑 나랑 네 남편이랑. 내가 며느리 생기면 꼭 부산 여행을 가보고 싶었거든. 친구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너 시간 된다고 했지? 우리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와보자. 네, 뭐 좋죠. 우리 형님도 해서 셋이 가요. 어머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자들끼리 회포 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쟤는 펑펑 집에서 노는 앤데 뭘 그러니? 일하는 너나 힐링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너랑 니네 부부랑 다녀오면 돼. 너도 가고 싶냐? 넌 취직자리 알아봐야지. 안 그래? 놀러 갈 시간 아끼고 취직자리나 알아봐라. 그래야 빨리 취직을 하지. 기가 막혔어요. 갈 생각도 없었지만 저렇게 말씀을 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실직한 저는 빼고 대기업 다니는 동서만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난 시어머니였어요. 동서는 가기 전날까지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찝찝해했지만 동서 잘못은 없기에 전혀 동서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는 동서에게 제가 더 미안할 따름이었죠.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네요. 아, 정말 왜 그러신데? 여하튼 마음 많이 상하셨죠? 아니야, 동서, 괜찮아. 어머님 뭐 일하는 며느리만 제일인 줄 아시는 분인데.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와. 난 진짜 괜찮아. 동서가 괜히 마음 쓰이겠다. 내가 더 미안하네. 난 진짜 괜찮으니까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놀다 와.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용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기다 와. 동서도 모처럼 만에 가는 여행인데 알겠지? 아, 저 돈 있는데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괜히 더 죄송하게. 여하튼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 재밌게 놀다 올게요. 미안해하는 동서를 뒤로한 채 재미나게 놀다 오라고 말은 했지만 조금은 씁쓸했죠. 정말 일하는 며느리만 최고로 생각하는 어머님에게 사실 너무 서운했거든요. 제 자존감이 아마 이때 제일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저 역시 이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집에서 나름 포트폴리오 작성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동서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참 재미나게 놀 시간인데 말이죠. 서둘러 받아보니 동서가 하는 말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형님, 빨리 지금 KTX 끊어서 제일 빠른 걸로 오세요. 빨리 와서 이것들 잡아가세요. 진짜 기가 막혀서. 동서의 말이 다 끝나자마자 저는 그로부터 30분 뒤인 KTX를 바로 끊어서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알려준 장소에 가본 순간 기야말 광경에 다리가 풀려버렸죠.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믿을 사람 없다지만
정말 철저하게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 광경은 남편의 처음 외도 상대와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두 잡것들은 저와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상견례를 밀어붙였고, 동료 상간녀의 본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님을 데리고 제 남편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저를 버릴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 당할 뻔한 거였고, 전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치니 상간녀의 부모님들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는 임신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혼을 밀어붙였던 거였고요. 진짜 너무 기함의 연속이었어요. 이러려고 동서한테만 부산 가자고 했구나. 아, 세상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하나? 너위에서 내가 명예퇴직까지 해주고 실직자가 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너네가 날 뒤통수를 쳐? 왜? 내가 이대로 집에 눌러앉으면서 네 등골 뽑아 먹을까봐 걱정돼서 지금 나랑 이혼 생각까지 한 거니? 네 생각이야? 아니면 정신 나간 아줌마 생각이야? 말해봐. 아, 나가서 얘기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어떻게 온 거야, 부산까지. 그리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우, 사돈,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좀 놀라셨으니 진정하시고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실 수 있어요? 뭐라고? 아니 너까지 왜 이러니? 지금 이 난리통에 너라도 가만히 있어. 지금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알겠어? 됐고, 내가 이것들 용서 안 해. 저기요, 당신들 딸내미 상간녀예요. 그리고 같은 회사 동료였고요. 이 남자 와이프라고요, 제가. 당신들이 딸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정신 나간 여편네랑 이 잡것은 원래 그렇다 치지만 당신들 딸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제 말을 듣자마자 상간녀는 울고만 있고 상간녀의 부모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기세였어요. 간신히 남편이 저를 끌고 나왔고 밖에서는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제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의 얼굴과 머리에 손이 왔다 갔다 했고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졸도를 하셨죠. 다행히 서방님과 동서가 저를 진정시켜주며 위로해 주었고 서방님도 이런 자리인지 몰랐다고 했고요. 넌 매운맛 좀 봐야 돼.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쳐? 임신을 시켜? 이게 돌았네 진짜. 좋았니? 재밌었어? 아파. 그만해.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내가 너랑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임신했다는데 그럼 어떡해?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고 내가 이런 남자랑 살았다고 생각하니 각오를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도대체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진짜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벌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진짜 형이지만 정신 나간 것 같네요. 엄마까지 지금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게 왜 서방님 탓이에요. 저 이대로 안 있을 거예요. 형이랑 어머님 가만 안 둘 거고 상간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동서 너무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나 혼자 바보 될 뻔했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해야죠. 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저렇게 부도덕한 인간들이 뒤통수 치는 꼴을 어떻게 봐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전 그 길로 올라가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또한 시어머니에게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 정확했기에 법원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동서애를 제외하고 저를 속이려 했다는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전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앞에 가서 상간녀와 남편을 망신을 주고자 피켓 시위를 하였고, 저를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상간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좋은 회사에서 남편에겐 회사 명예를 더럽혔다며 퇴직을 권했으나 끝까지 퇴사만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은 거의 없어질 부서의 자천이 되었고,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음에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전 직장 동료가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벌금 약속이소가 되어 벌금형만 처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아직도 그날만을 생각하고 남편 표정과 상간녀 표정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우리 끝난 사이인데 진짜 너무한다. 이왕 그냥 끝내는 김에 좋게 끝내주지. 내가 왜? 나 너 때문에 퇴사하고 너네 엄마한테 구박받았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네 순순히 놔두겠니? 네 엄마한테도 전해. 그렇게 잘난 며느리 보고 싶으면 아들부터 갱생시키라고.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날 업신여기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았니? 시간이 지나도 절대 용서 못할 줄 알아. 평생, 알겠어? 뱃속에 네 애 잘하고 있을 텐데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부서에서 돈 많이 벌어라. 걔 퇴사했다며? 네 애랑 네가 먹여 살려야지. 혹시라도 새로운 여자 만나면 그 여자한테도 너네 애미랑 네가 했던 짓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몸살이고 살아. 괜한 여자 만나서 그 여자 신세 망치게 하지 말고, 알겠니? 더러운 것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지금 너무 고마울 지경이야. 내가 이렇게 너랑 끝날 수 있음에, 알아? 남편은 절규했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작은 대행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제 막 커지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예전 광고주들이랑 되게 잘 지냈던 터라 작은 대행사 치고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이 제 황금기라고나 할까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행사 대표도 되고 어떻게 보면 결혼 후 이혼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전 동서와는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낸답니다. 동서 얘기 듣기론 그 상간녀는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안타깝진 않았죠. 뭐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선에는 어머님네를 안 보고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일로 동서도 크게 실망했던 터라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다행히 서방님이 꽤나 개념찬 인물이었기에 다행히도 서방님조차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형과 전 시어머니와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언젠간 본인이 실직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며 아예 보지 않겠다고 말이죠. 참 세상 별일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바람을 피우지 않나. 그렇게 잘해줬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돌변하질 않나. 같은 직장 동료가
내 남편의 상간녀가 되질 않나. 이런 풍파를 겪고 나니 웬만한 처세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다 제 경험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샌 다시 일하는 재미에 빠져 눈코 틀 새 없는 나날들을 지내고 있어 너무 행복해요. 오늘 짬이 나서 글을 한번 써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에 한참 웃었답니다. 정말 제 인생의 흑역사이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된 계기니까요. 여러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첫 바늘부터 잘못 깨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과거의 아픔을 전부 다 잊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라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본 시모가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네요. 그 이유는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이 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많이 부족하신 듯 보였어요. 아무 말 못하고 몸을 떨고 있자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며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병원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했고 이제 남남인데 제가 왜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발견한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른 순간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30살에 만나 결혼을 하고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오면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네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를 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는데?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사장이면 다야. 직원을 아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한다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지? 회사에 다니면 당연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지. 당신은 너무 분위기 팔아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그만둬도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데?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제 1년 됐잖아. 당신 원래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는 건데?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 당신은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어? 완전 악덕 사장이라니까. 월급은 집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얼마나 많이 시켜먹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만이 많았었는데 신입이라는 이유로 일을 배워야 한다고 이것저것 자잘한 것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잖아. 나 말고 아줌마들은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어? 그건 당신이 말단이고 일을 능숙하게 해야 하니까 사장으로서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 거야? 다른 이유 없으면 당장 다시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한 뒤 열심히 일해. 안 그럼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싫다니까. 나는 아무래도 생산직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사무직으로 다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월급 많이 준다는 말에 혹했다가 몸만 버리고
경력직 아니면 어차피 사무직에서 일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데 좀 더 편하게 일하는 게 좋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회복 좀 하고 곧바로 일자리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인생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지금 아이를 갖자는 말이 나와? 당신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이 상황에 내가 임신이라도 했어봐. 고생은 나 혼자 하게 되는 거잖아.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죄 없는 아이한테 불행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절대 아이는 가지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 뵈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되려 자기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도 꾸준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이것저것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생기면 쉽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초반이고 집안의 가장이니까 금방 자리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돈 좀 많이 벌 수 있다는 생산직에 갑자기 들어가더니 1년 만에 다시 회사를 그만두는 불상사가 생겼네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여쭤보게 되었네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처음 면접 볼 때는 어떤 일이든 잘할 것처럼 의욕이 넘치길래 사람 괜찮아 보여 함께 일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업무에 필요한 일은 배울 의지도 없어 보이고 여직원분들이랑 수다나 떨고 싶어 하길래 돈을 주고 사람을 시키는 입장에서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참다 결국 수환 씨에게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일을 배워야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며 직원 한 명 붙여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못마땅했는지 갑자기 작업 도구를 집어던지면서 그만두겠다고 소리치며 나가는데 사장인 제가 그 모습을 보고도 참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까지 전화하신 것 보니까 한두 번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셨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더 힘들어지기 전에 후딱 정리하고 새 출발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네요. 이건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은 알고 보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고 그냥 남편 혼자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둔 거였어요. 그렇게 사장님과 통화를 끝낸 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 그날 하루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정신 나간 놈은 침대에서 퍼질러 자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하게 코골면서 자고 있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옆에 있던 베개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네요. 화들짝 놀란 남편이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건드냐며 소리치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물어봤어요. 계획? 그런 것까지 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적당한 곳에 취업해서 월급 받아가며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해? 마음 편히 생각하라니까. 일할 곳은 많아. 단지 나랑 맞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한 것뿐이지. 기다려봐.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한다니까. 어느 천년에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작년에도 정말 괜찮은데 취직했다며 평생 다닐 것처럼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1년 만에 일 그만두고 침대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데 내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보고 바로 취직해.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마. 결혼을 했고 집안의 가장이면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가 걱정이야.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내일 당장 취업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혼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다음날 일자리 알아보겠다며 저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네요. 그래도 큰 소리 치니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흥분했던 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길래 취업 준비 안 할 거냐고 소리치며 방문을 여는 순간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도 남편에게 문자와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받지 않길래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대책 없이 행동하는 남편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의 상황을 전부 아셔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시더니 남편이 시댁에 있다며 퇴근하고 얼굴 좀 보게 내려오라는 시모의 말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전화 통화하시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았고 그날 회사 일을 마치고 급하게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왔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고 TV를 보면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수환이한테 얘기 들었다. 회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을 그만뒀겠니? 네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다그치면 기가 죽어서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회사를 그만뒀어도 다음에는 좋은 일자리 나올 거라며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하는 게 배우자의 역할 아니야? 그런데 무조건 다그치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어제 새벽에 집에서 뛰쳐나왔겠니?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이한테 화를 냈겠어요. 제 의견도 들어봐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한 번만 그랬으면 뭐라 하지도 않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점들도 생기기 마련인데 사소한 감정 때문에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너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거야? 내 아들이 힘들어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야? 무조건 일하라고 다그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니? 아까 진지하게 대화 좀 해봤는데 남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며 사업하고 싶다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니 너도 뒤에서 아낌없는 지원해줘라. 알겠니? 남편은 저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일까지 그만뒀는데 새벽에 몰래 시댁에 들어가 저와 했던 얘기를 전부 다 늘어놓고 거기에다가 사업하겠다며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냈으니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 같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으시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사업하는데 제가 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모든 걸 내 아들 혼자서 이끌어 가라는 거야? 네가 뒤에서 받쳐줘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얘기했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니? 너희들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이 사람 성격을 파악 못하셨어요? 사업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준다고 잘할 것 같아요?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업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까지 일을 그만두고 뛰어들었다가 전부 다 망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어머님 의견 따라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감싸고 도시니까 여태껏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정착도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내 아들이 사업을 내서 실패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땐 너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말거라. 우리 아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 시모는 제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이를 갈고 계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뒤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셨고, 저는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저는 거의 분열이 일어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돈만 까먹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 금세 흥미를 잃었고, 결국 시부모님께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셔서 차려주신 사업을 그만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고백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셨는지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 흥미를 잃고 포기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결국 시모는 알아누우셨고 남편은 사업이 체질에 맞지 않은 것 같다며 더 이상 뛰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옳았다. 저놈은 뭐래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시부모가 없는 돈 털어서 내 아들 사업하게 도와줬으면 망하고 있는 걸 두 눈으로 전부 다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거니? 그게 맞는 거냐고? 너는 뭐 다를 줄 알아? 위태로워지고 있으면 당연히 두 팔 걷고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어쩜 이렇게까지 고약한 며느리를 들였는지 내 속이 전부 다 타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건 아니지? 어떻게 해서든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시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극도로 불안해 하시더니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결국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달려갔어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가기 시작했고 조금씩 개선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며 해결하니 남편의 사업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다시 관심을 보이면서 의욕이 생겼는지 들어오는 수익을 보며 또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시모도 그 사람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인정하게 되시면서 그 이후부터 제 말을 들어주셨지만 저는 그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어느새 안정적인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남편의 사업장에서 다시 일을 해서 그런지 몸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몸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집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으신지 얼굴 보러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저를 신경 써줘야 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닌 시댁에서 생활하는 남편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였죠. 아쉬울 땐 도와달라고 하더니 막상 제가 몸살이 나서 집에서 쓰러져 있을 때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아무리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했어도 부모님 외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고 나선 시댁과 사업장에 일절 발길을 끊었습니다. 너 요즘에 사업장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설마 몸살 났을 때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했던 거니? 그래서 그런 거야?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죠? 집에서 쓰러져 있는 동안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지만 그이도 가족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없고 제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몸이 다 회복된 건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집에 오신 거예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신가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알아서 잘 해보세요. 이제 저 없어도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워낙 일이 바빠서 올 시간이 없었던 것 뿐인데.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사업장에 나오거라. 네가 옆에 없으니까 내 아들이 이리저리 놀러만 다니고 있잖아. 그래도 네가 한마디 하면 불만을 표해도 말은 듣자니 우리가 얘기하면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사업장에 다시 출근했으면 한다. 그리고 정 힘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만두면 좋겠는데 그러다 또 몸살 나면 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잖니. 우리 사업에만 전념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그이도 더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드릴 말씀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미안하다며 저를 사업장에 앉히고 싶어 하셨죠.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시모는 며칠 뒤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며칠 만에 얼굴 보는 남편은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자기 집은 놔두고 시댁에서 생활하는 건 저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주말에 느닷없이 찾아와 저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며 괜찮은 곳을 예약해뒀다며 따라가지 않겠다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수상 펜션이었습니다. 시부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셔서 수상 펜션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보였어요. 집에서 쉬고 싶은 저였기 때문에 그곳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죠. 어떻게 해서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게 너희 아빠 사업이 파산나 버렸다. 네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 버렸지 뭐야. 계속 무리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파산나면서 꽤 많은 빚까지 떠안게 되어 버렸는데. 처음 듣게 된 부모님 집안의 사정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온 터라 택시를 알아봤지만 제가 있는 곳까지 당장 택시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걸 알면서도 부모님 집에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일단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다행히 술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지금 가나 아침에 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며 다음날 아침에 택시 타고 올라가라며 결국 도와주지 않았네요.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지만 남편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려 했어요. 시부모님도 옆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크게 소리도 지를 수 없어 소갈이하며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잠도 오지 않아 눈만 감고 누워있던 도중 갑자기 시모가 저를 부르시더니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와보라는 말에 시모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물에 빠뜨리면 어떡해요? 빨리 꺼내주세요. 저 수영도 잘 못한다고요.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내일 당장 도장 찍으라고. 너희 집 파산돼서 빚더미에 앉았다며? 그런데 이제 막 내 아들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너희 집안에 전부 다 갖다 바칠 일 있니? 나는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꺼내주지 않을 거야. 알겠어? 빨리 선택해.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알겠어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누가 보면 제가 이혼하기 싫어서 붙어있는 줄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 파산됐다고 어머님한테 도움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이혼할 테니까 당장 올려주세요. 시모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가 저희 집 부모님 빚 갚는데 사용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제가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는데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물에 빠뜨린 다음 이혼을 요구하던 시모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이혼하겠다던 말에 시모는 저를 뜰채로 떠서 끌어올려 주셨고 그날 젖은 몸 상태로 더 이상 시부모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제가 들고 온 짐을 챙기고 택시가 잡힐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2번 다시 시댁 식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행동을 당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펜션과 꽤 멀어지자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의 대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도 컸어요. 그렇게 시내까지 한참 동안 걸어가게 되었고 겨우 택시를 잡아 부모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어렵게 버텨온 사업이 주저앉게 되면서 부모님께선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태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겪었던 아픔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결국 남편과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저희는 남남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난리를 치셨지만 저희 집안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부모님을 말렸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다시 일어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아빠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날 이후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아빠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냐며 그 남자는 아빠를 반가워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예전에 그 남자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빠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버님이 아빠를 절실하게 찾고 계셨죠.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도망친 상태에서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 남자의 아버님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그분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셨고 저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아버님을 살펴드린 뒤 돌아가려던 그때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놀라 주저앉아 버렸고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네요. 설마 했는데 네가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여기 최상층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던데. 너 결혼했니? 꽤 잘 사는 집안에 남자를 꼬셨나 봐. 너 때문에 내 아들은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참에 잘 됐다. 돈 좀 줘봐라. 내 아들 인생 망쳐놨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병원 최상층에 있다는 건 분명 꽤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겠지. 그것 말고는 여기에 올라올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여기 병원에 다닌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내 아들 너랑 이혼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위암 판정 받았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위암 판정을 받았겠어?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와서 얼굴도 좀 보고 제대로 된 치료도 할 수 있게 돈도 좀 주면 좋을 것 같다. 너 가고 나서 사업까지 망해버려. 지금 우리의 삶이 아주 말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서 돈 좀 내놔봐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던 시모 때문에 겁에 질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주저앉아 있는 저를 침착하게 일으켜 세워준 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분위기를 파악했고 그 자리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다가가 당장 나가라고 큰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아버님은 원래 병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였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정색을 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저의 과거를 전부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오열을 하며 자기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병원비까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시댁 식구와의 만남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던 남자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알고 지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서로 더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시댁 식구들은 앞으로도 절망 속에 살아가겠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번 더 찾아온 또 다른 삶이 아빠의 도움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게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네요. 앞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결혼 5년 차 된 남편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온 가족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는데 1년 차 때부터 남편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성격이 돌변해버려서 싸운 적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워낙 들쑥날쑥한 성격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에 놀랐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유를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함께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사소한 일만 생겨도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줄 알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당신은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나도 정말 많이 참으며 살고 있는 중이야. 사사건건 참견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간 적도 정말 많았다고. 나도 최대한 배려를 해줬던 건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면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하네. 살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의 성격을 맞춰주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계속해서 예민하게 행동할 거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당신의 성격을 전부 맞춰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얼마 전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 하길래 토스트랑 따뜻한 우유 만들어주니까 잘 먹고 가더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아침에 만들어준 음식 먹고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다고 엄청 화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원해서 해준 거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냐고. 그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보약 한 채 지어줬는데 한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면서 내가 안 보는 사이 전부 다 뜯어서 화장실에 버렸잖아. 안 먹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돼? 우리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먼 곳까지 힘들게 가셔서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것들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당신 성격 때문에 나까지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는 건데 왜 이혼은 하기 싫다는 거야? 남편은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이혼만큼은 하기 싫다고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또 그때뿐일 것 같아 저는 이혼을 강행했었죠. 저희 부부 문제가 점점 더 커지자 양가 부모님까지 모이게 되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희 둘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동안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한 성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저희 집안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어렵게 결혼한 만큼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지어주신 한약 사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겠더라고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또다시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에게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지만 언제 또 본래의 성격이 나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하는 중간중간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결혼 5년 차가 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며 앞으로 마찰이 일어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한 저녁 시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최근 들어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털어놔봐.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 이번에 진급 시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 함께 입사한 다른 동기들은 작년에 벌써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 혼자만 진급을 못하고 있잖아. 후배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진급 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 내가 조금 예민하게 행동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할 거야. 나도 최대한 조심할게. 그리고 요즘 당신의 행동들 중에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화하는 김에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왜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는 거야? 같은 물건은 똑같이 정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정리 정돈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지나간 곳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평소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 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하나둘 들어오다 보니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말한 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항상 가지런하게 해놔야 보기도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 원하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당신 결벽증 있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내가 청소나 물건들을 엉망으로 해놓은 건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정한 간격에 먼지 한 톨 없이 청소까지 해놔야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들 아닌가? 나도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하고 최대한 한다고 노력하는 건데 당신 눈에는 많이 부족한가 보네.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살면서 크게 문제된 적 없던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급 시험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3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끝나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맞춰나가려 했었죠. 그런데 그 3달의 시간은 저에겐 5년을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최악이었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숨은 쉬게 해줘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더 옥죄었고 제 피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며 불만들을 토해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까지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야? 매번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들을 정리할 수가 있냐고. 당신 오기 전에 쉬지도 못한 채 청소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화가 안 나겠어? 그럴 거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알아서 해. 나는 진급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끝날 때까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 해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진급한다고 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당신 마누라한테 온갖 짜증 다 내면서 막대하면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소용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진급시험 때려치우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작년에 진급시험 못 봤던데 자격 미달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지. 당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잘하지 않으려고 꾀만 부렸잖아. 그런데 막상 회사 동기들이 전부 다 붙으니까 그제서야 후배들 앞에 서는 게 쪽팔려서 억지로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당신 일이나 집중해서 똑바로 하도록 해. 집안일은 앞으로 당신이 해. 알겠어?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다른 동료 직원들은 벌써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니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은 거의 다 들어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맞춰주길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미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진입한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그거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해준 반찬들인데 그걸 왜 전부 다 버리는 건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 솔직히 시골 분이시라 깔끔한 편도 아니고 깨끗하게 만든 것 같지도 않아서 버려버렸어. 괜히 먹다가 탈이라도 나서 진급시험 공부 못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당신도 괜히 먹었다가 탈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버려준 거야. 딸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가 해준 음식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먹을 순 있겠지만 그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싹 다 버려버렸어. 앞으로 냉장고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들 위주로 채워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 물때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말을 안 하니까 집안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TV 뒤쪽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내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창문 틈 사이에도 전부 다 닦아달라고 했잖아.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소리만 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쉴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 좀 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진급시험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겠냐고. 5년 동안 살림을 냈으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같이 살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이런 당신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만들자고?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잠잘 생각하지 마. 그동안 참아왔던 거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 당신 말 다 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커진다는 거 몰라? 당신이 시험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랑 우리 엄마 음식 버린 건 분명 잘못된 거야. 말로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을 버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이는 행동은 그냥 싸우자는 것밖엔 안 돼. 스트레스 풀 대상이 없으니까 괜한 거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집안을 뒤집어 엎던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당신과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거야. 우리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한꺼번에 풀어내는 건지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만 안겨주었네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문을 가로막더니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라며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길래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끝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들게 부여잡고 일어난 뒤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뒤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의 용서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오긴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친정집에 가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두세 번 반복해서 전화가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순간 시모가 바로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알고 보니 대책 없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시게 될 거 늦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댁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안 했다는데. 제가 집안일을 안 했다고요? 어머님, 이 사람 성격 몰라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칼같이 선을 맞추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지나가면 이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모든 걸 전부 다 다시 맞추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음식들 저 먹으라고 엄마가 잠도 안 자가며 힘들게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에요. 이 사람 아침 거르지 말라고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것들로만 만들어 오신 건데 5만 가지 인상 다 쓰더니 좀 전에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쏟아 버렸다고요.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다간 정말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살면서 온갖 짜증 다 받아주고 예민하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진급 시험 기간에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너는 화난다고 며느리를 밀치면 되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로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 사람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훨씬 많이 참고 살았다고요. 긴 말 필요 없고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가졌다면 그 애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관 수술한 거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애 키워봤자 집안 어질러지고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며 키울 필요 없잖아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똑 닮은 아이 나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방금 정관 수술했다고 했니? 그래서 한동안 나를 피해 다닌 거였어? 언제는 진급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니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게 자기 뒤나 닦아주는 그런 여자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아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나가서야 되겠어? 네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쓰고 자라마. 둘이서 함께한 시간이 5년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도 빨리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런 결혼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과일 접시를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부모와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다가가 방금 했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셨습니다. 저런 모습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시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던 시부는 그대로 고꾸라지며 넘어지면서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에 몇 번이나 손을 내려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다 필요 없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성격이 예민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더는 말리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린 뒤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선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인데 괜히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분노한 아빠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행동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멍한 상태로 계시길래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이 되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길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이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남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엄마가 그 사람 집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저희 둘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찾아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장모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냐고요?
제가 분명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이 진급 시험 날이잖아요. 그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한테 미역국 차려준 게 뭐가 어때서? 자네는 그런 걸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차려주는 밥상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나는 자네가 승진에 미끄러지라고 미역국을 준비해 준 게 아니라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딸과 이혼했어도 앞으로 잘 살라고 차려준 거였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승진 미끄러지라고 미역국 차려주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많이 드시라고 어머님 머리에 국사발 좀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지랖은 그만하셔야죠. 서로 이혼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밥상을 차려준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야? 됐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는 그만해라. 남은 음식은 버리던지 먹던지 알아서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잘 되길 바라네. 엄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뭐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미역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제 차에 올라탄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지시더니 그 사람의 회사로 가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의 회사로 출발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리신 엄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걸어 나오신 한 분이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엄마가 건네주신 물건을 확인하고 계시길래 저도 차에서 내려 두 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저지른 행동들이 소형 카메라에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꽤 높으신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서로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니 부모님이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잠깐 하셨을 때 단골 손님이셨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부장의 위치에 있으셨던 분은 남편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급시험날 엄마는 저희 식구들을 막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시험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셔서 남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을 전달해 준 거였고 물건을 건네받으신 그분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인데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정도로 형편없는 직원을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회사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죠. 결국 진급 시험날 본인의 태도가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진급시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인성이 남편의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죠. 영상 속에 있던 내용들은 회사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직원분들은 이중적인 성향의 거부감이 들었는지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쳐지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남편은 결국 정신 상태가 더욱더 이상해졌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나올 때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셔서 엄마가 보이셨던 분노에 대해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끌어내줘서 고맙다며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길 원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그 사람과 맺은 인연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끝나버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의 성격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